4월 5일은 무슨 날? 바로 식목일이죠. 이날은 1949년이 제정이 돼서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계절적으로 청명을 전후해서 나무 심기에 좋은 시기인 식목일이었는데요. 한편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10년간 서울 평균 기온이 무려 2.3도나 올랐다고 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수분이 많이 증발되어 나무가 뿌리 내리기 힘들어진대요.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4월이 아닌 3월에 나무를 심는 이 온난화 식목일 행사를 15년째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3월 23일에 노을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다고 해요. 나무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흡수해 신선한 산소로 배출합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42%는 이 도시숲이 흡수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빗물을 머금어 홍수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지구를 지키는 나무 심기 함께해요. 우리도 고마운 산과 나무들에게 감사해야 하며 나무를 심지 못하였거니라면 우리 주변의 나무들에게 고마워하며 나무가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무 대신 꽃이나 기타 식물을 한번 심어보면서 감사한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라디오 방송이라는 이 좋은 마당 한 구석에서 하나의 나무를 심어보는 한 시간.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저녁 6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케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첫 곡은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였습니다. 이곡 성공한 거 보면 또 나이가 나오죠. 사실은 이제 이 곡이 나왔을 때가 94년도라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했을 때였는데 저희 초등학교가 그 신도시에 이제 새로 생긴 학교였었어요.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거기 이제 학교가 생기면서 편입을 해서 다녔는데 그 학교 운동장 한 구석에 지금 생각해도 그게 무슨 나무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굵으면서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놀다가 거기서 이제 그늘 아래서 막 쉬기도 하고 막 땀 닦고 막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가지고 막 나눠 먹고 막 이랬던 추억들이 많은 곳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를 가니까 그 초등학교에 대해 솔직히 중학교 생활에 초반에 잘 적응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뛰어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중에 가니까 막 그런 거 못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제 중학교 생활을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초등학교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뛰어놀던 그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첫사랑 친구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서로 첫사랑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라는 곡이 제 어렸을 때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곡인데 일종의 애수가 담겨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희 방송 다시 듣기 하실 수 있는 방법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모바일 어플 옥천 FM 그리고 유튜브 OBN 채널 그리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루카의 오케오키랜드로 검색하시면 동영상 섹션에서 보이는 라디오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외에도 옥천 FM 내에 좋은 프로그램 뭐 이미 종영이 된 프로그램도 있고 저처럼 개국 때부터 쭉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많으니까 이렇게 그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제일 좀 들으시기 편할 것 같은데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이제 프로그램 제목 보시면 아무래도 이게 좀 내가 좀 관심 있는 관심사랑 맞다. 뭐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방송하는 거, 어르신들이 방송하는 방송, 이게 뭐 기농기촌 관련 이렇게 쭉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재생 목록 이름 보시고 관심 있는 방송들 다시 듣기 해주셔도 많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저희 옥천 FM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 자체가 사실 수익을 내는 형태가 아니라서 뭐 저희 방송 활동가들도 당연히 이제 페이를 받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이제 사무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 좋은 환경 넉넉한 환경에서 사실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뭐 좋아요, 구독, 뭐 알림 설정 이런 리플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곡 듣고 올게요. 봄을 즐기면서 듣기에 좋을 듀엣곡 제가 두 곡 골라봤고요. 첫 번째는 박원과 수지가 부른 기다리지 말아요. 이 수지가 사실 연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미세이 할 때도 그렇고 이게 가려져서 그런데 사실 수지도 노래 꽤 잘하거든요. 그래서 수지 팬분들은 수지가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노래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런 갈증이 있을 때 나왔던 굉장히 반가웠던 곡이죠. 예, 기다리지 말아요고요. 두 번째는 써니힐과 데이브레이크가 같이 부른 들었다 놨다입니다. 봄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즐겨보세요. 그러면 두 곡 듣고 올게요. 기다리지 말아요. 들었다 놨다. 연락이 안 돼도 의심하지 말아요. 답장이 조금 늦는 건 바쁜 일이 있겠죠. 흔들리진 말아요. 당신의 마음을 너무 바쁜 날 당신도 있잖아요. 당신이 먼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기다리지 말아요. 당신의 사랑을 그 사람도 당신의 마음과 똑같아요. 다만 오늘 하루 너무 바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이 보낸 연락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아주 조금 먼저 그 사람보다 더 표현하는 게 뭐 어때요? 헷갈리고 초조하고 조심스러워진다고 해도 연락을 기다리지 말아요. Don't waiting for your love. 전화기만 쳐다보지 말아요. Don't waiting for. 기다리지 말아요. 당신의 사랑을 먼저 연락해요. 좋아할 거예요. 사랑을 기다리지 말아요. Don't waiting for your love. 저번처럼 또 놓치면 안 돼요. Don't waiting for. 기다리지 말아요. 당신의 사랑을 먼저 연락해요. 좋아할 거예요. Baby, kiss me, baby. 전화를 본 순간 정신 차릴 수 없어. 내 마음을 들킬까봐 조심조심해. 어떻게 하면 네 맘은 답답해진 내 맘은 쫄깃해진 심장이 나 어쩌면 좋아. 가까워졌다 점점 멀어져가는 이상해 불 다가왔다. 나 좀 내버려둬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그때는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해.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해. 흘러가고 있는 네 거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만 느껴질까. 햇살이 좋은 날 눈치가 없는 날 이럴수록 네가 더 보고 싶잖아. 어느 박자에 맞춰줘야 될지 감이 안 잡혀. 또 많이 헷갈려 no. 오늘도 셀 수 없이 두렵다 놨다 hey. 네 멋대로 내 맘에 좋았다 갔다 hey. 다시 너를 본 순간 차갑게 대해보려 애써 관심 없는 듯이 외면했지만 너의 눈빛 하나에 너의 손짓 하나에 바짝바짝 말라버려 나의 입술은 멀어져갔다 다시 다가와주는 오늘도 울다가왔다 점점 짜증이 나요. 언제나 이래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바빠바빠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드릴 앨범은 1996년에 발매된 제가 수정을 안 했군요. 1998년에 발매된 2001년이군요. 2002년 수정해 드릴게요. 2002년에 발매된 제가 이 원고를 두 개를 연달아 쓰다 보니까 오타를 냈네요. 이게 안 고쳤네요. 권진원님의 정규 7집 앨범 멜로디와 수채화입니다. 이 권진원님은 특징이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노래를 들려드렸지만 뭐랄까 편안한 목소리, 편안한 노래, 하지만 노래를 들어보면 결국 쉽지 않은 노래들. 그래서 이게 그냥 흥얼흥얼 노래방에서 따라 부르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은근 노래를 잘 부르기 어려운 노래가 권진원님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되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지금 한 30대 그리고 40대 초반 요 나이대가 사실 권진원님은 그렇게 잘 아는 나이가 아니고 저 역시도 그 나이대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이지 않은가. 그래서 좀 길게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런 응원하게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이 권진원님은 강변가요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제 노차사라고 보통 부르죠.를 거쳐서 1991년 솔로 앨범 1집 북녘 파랑새를 발매한 후에 지금까지 시대를 관통하며 쉬지 않고 인생에 대한 사랑과 기억을 깊은 철학으로 노래에 담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현재는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 교수로 계시면서 또 후배들을 양성하고 계시고요. 대표곡으로는 살다 보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아시죠.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등의 히트곡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른 곡은 고른 앨범 이번에 소개해드릴 7집 앨범은 5년 만에 발표를 했던 앨범이고요. 고단한 삶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순간을 섬세한 멜로디와 가사에 담아낸 앨범입니다. 개인적으로 권진원님의 앨범 중에 제일 좀 웰메이드 앨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거의 앞번 앨범인 6집 앨범 나무라는 앨범이거든요. 그 수록곡도 제가 한번 들려드린 곡들이 저기 있는데 근데 그 결을 좀 이어가면서 좀 더 간결하면서 한층 좀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정규 앨범이 위주였잖아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 후반으로 오면서 소위 말하는 싱글 앨범들, 그러니까 한 곡 들어가 있거나 내지는 한 두세 곡 정도만 들어가 있는 형태, 정규 앨범보다는 훨씬 이제 수록곡 수가 적은 거죠. 그런 앨범들이 좀 일반화되면서 앨범 전체의 질과 통일성을 놓치거나 등한시했는데 이 멜로디와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10곡이 26분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촘촘하게 노래도 한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도 짧아요. 근데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사실 이게 딱 단편적으로 이 노래만 듣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유튜브로 틀어가지고 앨범 쭉 듣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원고를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지난 114화와 지금 115화를 연달아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원고 두 개의 분량이 이제 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고를 다시 쭉 쓰면서 이 26분짜리를 몇 번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되게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근데 왜 원고 수정 안 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좀 듣기에 되게 편안하고 좋은 근데 완성도도 되게 좋은 한편에 되게 잘 만들어진 단편 영화 모음집 같은 느낌의 앨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이틀곡은 한국의 대표적 재즈 트럼펫 연주자인 그 이주환님, 그 윈터플레이로 활동을 하시죠. 저희 방송에서도 제가 자주 소개했던 이 이주환님이 함께한 분홍 자전거라는 곡인데요. 오늘은 그 곡 말고 다른 곡들 들려드릴 건데 이 예쁜 풍경의 가사와 봄의 향기가 잘 묻어있는 곡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앨범 전체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30분도 안 되잖아요. 26분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고른 곡은 두 곡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 노래도 좋고 특히 가사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권진원님의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이라도 행복해입니다.
봄날을 맞아서 여러분들 또 막 밖도 다니고 싶고 특히 요즘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도 되게 다시 많이 늘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권진원님의 이 잘 만들어진 단편 영화 모음집 같은 이 정규 7집 앨범 들으시면서 봄의 향기도 느끼시면서 좀 바깥바람도 많이 쐬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앨범은 권진아님의 정규 7집 앨범 멜로디와 수채화였고요. 그럼 제가 고른 곡 두 곡 듣고 올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꿈이라도 행복해. 무슨 일이 있나요? 왜 아무 말이 없나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도 하루 종일 우울해. 모두 알고 있어요. 땀 흘렸던 날들은 잘못 맞춘 퍼즐처럼 결과만 좀 빗나갔을 뿐. 괜찮아, 다시 해볼 수 있죠. 괜찮아, 우리 둘이서. 무슨 일이 있나요? 실망하지 말아요. 실수 없이 산다면 추억조차 없겠죠. 괜찮아, 다시 해볼 수 있죠. 괜찮아, 우리 둘이서. 약속해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죠. 괜찮아, 다시 해볼 수 있죠. 괜찮아, 우리 둘이서. 괜찮아, 다시 해볼 수 있죠. 괜찮아, 우리 둘이서. 괜찮아, 무슨 일이 있나요?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대 기다렸네. 너울 하얀 배가 춤추듯 다가왔네. 달빛 내린 창가에서 달콤한 입맞춤. 그대 품에 잠이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든 그대의 미소. 꿈이라도 행복해. 달빛 내린 창가에서 달콤한 입맞춤. 그대 품에 잠이 들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월 둘째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책 한 권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번 달에는 방송이 나가는 금요일이 5째 주입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더 골라봤습니다. 제가 보통 신간 소개를 잘 안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달은 2권 다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을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그만큼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골랐던 책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크 헤이머 님이 쓰시고 황재준 님이 번역하셨고요. 올해 2월에 4년제에서 펴낸 책 봄비와 정원사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우선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한 표지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짠,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서는 장면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보시면 보기만 해도 되게 평안해 보이는 그림이잖아요. 이 사면을 둘러싸고 아름다운 어떤 정원에 멋진 식물들과 그 가운데 있는 벤치, 비어있는 벤치가 있고요. 가운데 큰 제목으로 봄비와 정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위에 헤드카피가 영혼을 위한 탄산수, 아래는 어느 괴짜 예술가의 치유하는 정원, 그리고 인생 이야기라고 돼 있는데요. 이 영혼을 위한 탄산수라는 이 카피가 여기 이제 사이먼 고멜이라는 동물 생태학자가 쓰신 이제 표현인데 저 이 표현이 되게 저한테 좀 와닿았었고 개인적으로 되게 잘 설명하는 문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은 여기 뒷표지에도 설명이 돼 있지만 정원은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는가에 관한 지혜 넘치는 회고록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에서 이 정원이라는 것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실 저만 해도 정원 있는 집이 어렸을 때 살았던 양옥집, 저희가 이제 전세를 살았던 거기에 조금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 뒤에는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 가서 저희 엄마 그 아파트 단지에서 별명이 난도사였거든요. 난을 정말 잘 키워가지고 죽어가는 난도 살리고, 난이 아시겠지만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엄마 보고도 난에 쏟아붓는 에너지를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저를 안 신경 안 써주고 너무 고마운데 물론 신경 쓰셨겠죠.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저는 방목형으로 둘째 딸을 키우셨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난에 막 열중해가지고 막 물 뿌리고 나서 부채질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럴 일인가 막 이 생각도 할 정도였었거든요. 어쨌든 이게 엄마와 그 베란다의 정원, 이게 저한테는 되게 개인적으로 기억이 많이 남고, 한동안 이제 20살이 되고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서울 생활하면서는 그런 정원이고 뭐고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지금 이제 오히려 옥천으로 이사를 이제 귀촌을 하고 나서 제가 저희 집이 이제 정원은 아니고 그 창가 창틀에서 제가 식물들을 많이 키우거든요. 직접 뭐 상추 같은 거 키워가지고 먹기도 하고, 지금도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어제 상추 씨 뿌리렸는데 저한테는 그런 작은 정원이기도 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길고양이, 저희가 동네 고양이 밥을 주는 집사인 거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거기에 올해는 이제 꽃을 좀 더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본 작업도 이제 뭐 음식물 퇴비 준비해 놨던 것도 뿌렸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정원이 어떤 이런, 지금 마크 헤이머의 이 실제로 작가분이 그리신 그림이거든요. 화가시기도 해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정원은 저한테 없었지만 마음의 정원은 나름대로 꽤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 봄비와 정원사 읽으면서, 특히 이 표지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날개 부분에 보시면 이 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사실 이 책 소개하고 출판사에서 이제 보통 도서 구입 사이트에서 올려주신 소개가 2개 다 좀 약간 내용이 달라서 2개 다 길어도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이 작가 마크 헤이머에 대한 소개부터 여러분께 드릴게요. 화가이자 작가 정원사인 마크 헤이머는 정원을 주제 삼아 힘들었던 유년기부터 오늘의 자족하는 삶까지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가정폭력을 겪었던 어린 시절의 그에게 집 뒤편에 작은 정원은 하나의 피난처였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만의 왕국에서 식물과 곤충을 관찰하며 헛간에서 발견된 낡은 백과사전을 탐독하며 자연에 대한 평생의 사랑과 배움을 시작한다.
책 안의 그림은 저자가 직접 그렸다. 자연의 리듬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맞추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안내와 위로를 동시에 선사해 주는 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관련해서 이 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책이 이제 목차를 보여드리면 봄비와 정원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나요? 예,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오른쪽 편 보시면 쭉 있는데, 봄비와 정원사가 마치 이 목차만 보면 대화를 나눈 것처럼 이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이 홀수장인 봄비는 소년 시절 얘기, 그다음 짝수장인 정원사는 현재 얘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어떤 포커스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홀수장에서는 이 어린 시절 겪은 어둠과 자연, 즉 정원과의 인연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짝수장에서는 이제 노년기에 이른 저자의 정원 가꾸는 나날을 접하는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족과 인생에 대한 놀라운 통찰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현재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대 초반이 되고 나니까 어린 시절을 반추해 보면 굉장히 다른 결인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사실은 내가 잊고 있었는데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좀 캐치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을 읽을 때 되게 좀 반가웠다고나 할까? 예, 굳이 정원과 상관이 없었어도. 그래서 저는 좀 즐겁게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책 안에서 좀 내용 하나를 읽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봄비에서 제가 문구 하나 골라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16살 때 소녀는 시골 도처를 떠돌아다녔다. 들판 한 구석에서는 고슴도치처럼, 강가에서는 물의 요정처럼, 숲에서는 여우처럼 잠을 잤다. 살 집이 없었기 때문에 정처 없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있는 히피들을 우연히 만났다. 그들은 자신과 비슷하게 세상의 폭력과 혐오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권력을 추종하는 자들을 불신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히피들이 꾸린 야영지 안쪽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몸을 웅크렸고, 예전에 그 사설을 연상케 하는 갈색 머리 소녀가 그의 담요 안으로 파고들었다. 이름이 뭐지? 라고 소녀가 물었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쓰던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두 몸이 포개졌고 그녀는 그의 목덜미에 대고 속삭이며 그의 등 뒤에 전율을 실어보냈다.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봄비, 아니면 가을빛이피야. 이것이 이 책에서 내가 그를 봄비라고 부르는 까닭이다. 우리는 유동적인 본성을 존중하여 이미 사라져버린 존재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마음이 내킬 때는 언제든 우리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단순한 이유는 오로지 관료제라는 요식 체계뿐 때문이며, 자신들이 추적하고자 하는 정보 없이 사는 이들은 항상 자신의 이름을 바꾼다. 예, 라는 문구였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저는 굉장히 특히 와닿았었거든요. 예. 그 기촌하면서도 좀 고민했던 지점들이기도 하고, 실제 저만 해도 방송을 할 때 루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저는 본명을 좀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제 본명이 좀 어렵고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물론 이제 아빠가 주어주신 고마운 이름이긴 하지만 좀 그런 편이고, 루카라는 이름이 저의 어떤 활동력과 정체성을 훨씬 드러내는 주는 이름이라서 20살부터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 마지막 문단이 조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올 텐데요. 이 책 소개하면서 곡 추천을 또 2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신청해 주신 곡은 저는 이 노래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압둘라 이브라임의 Water from an Ancient Well, 이게 고대 우물에서 온 물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걸 추천해 주신 이유를 읽어보겠습니다. 자연과 우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일상의 감각 또는 느낌은 이런 음악, 시, 미술 등의 예술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이 음악은 북한산이나 설악산, 저 티벳고원과 히말라야의 산들을 흐르는 물,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기 전부터 그곳을 흘러온 물 같은 게 느껴져서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청해 주셨던 2곡 중에 한 곡 들어볼게요. 압둘라 이브라임의 Water from an Ancient Well.
노래가 중간에 끊기네요. 제가 음원 사이트에서 틀었는데, 네, 아무튼 네. 들으셨던 곡은 신청해 주셨던 압둘라 이브라임의 Water from an Ancient Well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중간에 간주 부분에 이게 콘트라베이스였던 것 같은데 이 콘트라베이스의 독주가 굉장히 이렇게 빠져들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도 뭐랄까 이게 되게 집중하게 되면서도 편안한, 왜 사람이 이게 집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중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이거 들으면서 제가 좀 좋아하는 곡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분에 대한 좀 노래를 좀 더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책이 맨 뒤에 보시면 이 마크 헤이머 씨가 보일까 모르겠네요. 예, 보인 라디오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면 이제 사진입니다. 이 마크 헤이머 씨가 굉장히 밝은 웃으며 이 아마 직접 정원에서 키우는 반려하는 꽃일 것 같은데 꽃을 굉장히 한아름 이렇게 안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진 위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당신을 위해 내 정원에서 가져온 것들이랍니다. 평화와 행복을 빕니다. 라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방송을 제가 그 2회차를 연달아 소개하고 있는데 앞번 회차에서 소개했던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와 이 책도 저는 좀 연결 지점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삶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고 특히 그 고난과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영화 책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봄피와 정원사 소개 앞번에 제가 하이웨이 스타에서 들려드렸던 권진아님의 그 앨범 멜로디와 수채화라는 곡도 이 책을 생각하면서 제가 골랐던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패키지로 한번 묶어서 이 책도 봄피와 정원사 읽어보시고, 그리고 영화 그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3부작 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실 때 이 아까 들려드렸던 권진원님의 멜로디와 수채화라는
앨범도 같이 들어보시면 이렇게 3박자가 굉장히 잘 맞는 하나의 밥상을 드시게 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개 준비하면서 제가 출판사 그 4년제 쪽에 한번 여쭤봤어요. 이 책을 국내에 출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어떤 책에 대한 매력이 무엇이었는지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전작 두더지 잡기 그리고 해외 신간 뉴스를 읽다가 이분이 범상치 않은 문장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뒤져봤죠. 국내에 출간되지 않은 책들을 읽어보니 저희 출판사가 찾던 문장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멸종과 기후 파국이 염려스러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식만은 아니에요. 생태적 지혜? 그런 것에도 국한될 수 없어요. 오히려 자연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일상의 감각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이것이 가장 밑에 있는 돌이고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크 헤이먼은 흙과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그런 걸 알려주는 소중하고 멋진 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정원을 매개로 해서 어떤 다양한 생명들과 만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다음 치유하는 과정들. 제가 앞서 그 지난 방송에도 소개해드렸지만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영화도 결과보다는 좀 과정이 중요한 영화거든요. 근데 이 책도 이 책을 쭉 읽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마크 헤이머 씨가 이렇게 환영을 딱 해주잖아요. 응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듣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게 딱딱한 에세이가 아니라 일종의 좀 픽션, 그러니까 좀 가공이 담겨 있는다는 느낌,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 에세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으면서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매력이라고 봤거든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을 해주신 황재준 님께도 질문을 드렸어요. 황재준 님은 직장인으로 지내면서 아침에는 회사 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번역 일을 마치 수행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신에게 번역이라는 작업은 어떤 의미 또는 매력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영문이 스프링 레인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이. 국문 봄비와 정원사.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봄비와 정원사가 더 오히려 잘 번역을 좀 바꾸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예전에도 한번 영화 소개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원작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어로 바꿀 때 이상하게 일부러 번역이 돼가지고 작품을 오히려 해야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웬만하면 이제 특히 영화를 볼 때는 웬만하면 원어를 제가 할 수 있는 언어가 나오는 경우에 최대한 원어를 듣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막이 그렇게 맞지가 않을 때가 있어서. 근데 이거는 정말 잘 바꾸셨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옮기면서 영어를 잘하는 만큼 국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번역은 그 나라 말과 우리말의 아름다운 어우러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 하나마 두 언어를 어우러지게 하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말과 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그 사람의 생각, 감정, 태도, 삶, 그 사람을 둘러싼 자연, 역사, 문화와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인 마크 헤이머의 삶과 깊은 내면을 만난 그 이와 지음의 벗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번역을 하며 이런 단어, 저런 문장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어떻게 살아왔나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게 번역은 언어를 통해 많은 것을 이해하는 수양의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이 키워드가 과정, 그리고 치유와 생명,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전반적으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처럼 연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봄비 글 중에 하나를 읽어드렸고, 이번에는 현재를 담은 정원사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문단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하다는 이유로 지상의 지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조경과 관상에만 집착하는 정원사들은 자연의 거친 어수선함을 길들이려고 했고, 잘 조직된 정확한 설계로 그 어수선함을 완전히 근절하려고 했다. 그에 더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이국풍의 초목 전시관들을 정원에 건설해 왔다.
마녀 또는 드루이드이자 땅에 무릎 꿇고 지구를 숭배하는 사람인 동시에 손톱과 지저분한 무릎 아래에 흙을 묻혀가며 마음 깊은 곳에 평화를 간직한 채 소박하게 땅을 일구며 노동하는 대다수의 나 같은 정원사들은 자신들이 흙의 자식이라는 것과 지구의 소산이라는 것과 하나의 떨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정원사들은 일상처럼 단순한 그 사실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손톱이 깨끗한 사람들은 발에 진흙을 잔뜩 묻히고 일하는 저 괴짜들이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그런 괴짜들을 조롱할지도 모른다. 활기 넘치는 땅 가까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는 안타이오스처럼 강하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땅에서 조용히 솟아오른다. 우리 각자가 자연이 부르는 살아있는 노래이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영원한 힘을 보유할 수 없는 우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고 자연은 자신만의 끝나지 않는 노래를 찾아 부를 것이다. 자연의 노래를 들을 줄 아는 고독한 아이들은 정원 밑바닥에 있다고 믿는 요정들을 영원히 가려할 것이고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고 썩는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 속의 어둡고 텅 빈 공간을 경외할 줄 안다. 왜냐하면 자연이 귀에 대고 속삭이는 끔찍한 일들과 자연이 손끝과 코 주위에서 풍기는 끈질기게 달라붙는 냄새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두려움에 찬 상상력은 모종의 이야기를 지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의 저를 좀 반추를 해봤고 그리고 현재 이제 제 지인들은 이제 제 동년배들은 보통 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자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갖는 어떤 고민들하고 좀 연계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뭐 지금 귀촌을 해서 살고 있는 옥천 같은 경우에 좀 덜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진짜 대도시에만 특히 신도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소실된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던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귀촌을 한 것도 그때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귀촌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 속의 삶, 그런 것들을 특히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 마크 헤이머도 사실 어렸을 때에 안 좋은 어두운 경험들을 했지만 근데 결국 자연 속에서 해답을 찾고 지금은 이제 정원 속에서 평화를 찾은 거잖아요. 그렇게 극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도시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좀 여러 면에서 좀 기억에 남게 될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짧지만 일단 소개를 좀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마침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기도 하고 이왕이면 좀 뭐 제목 때문에 사실 뭐 봄에 소기를 급히 한 거긴 하지만 사계절이 다 어울리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구입하셔서 책도 읽어보시고 특히 저는 좀 30대 40대가 되면 탈출을 꿈꾸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30대 도시를 탈출해서 농촌으로 온 케이스인데 그런 어떤 탈출, 삶의 변화 그리고 위로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은요. 마크 헤이머가 쓰고 황재준 님이 번역을 하신 올해 2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 4년제가 펴낸 봄비와 정원사. 이 표지만큼 아름다운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115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추천해 주셨던 곡 중에 나머지 한 곡 들을게요. 이면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입니다. 추천해 주신 내용 이렇습니다. 봄비 같은 사랑과 겨울비 같은 이별을 모두 아우르는 이 노래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봄비와 정원사를 닮았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에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생명의 봄비가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이 곡이 제가 그 곡을 고를 때 엑셀에 다 정리를 해놓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골라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요청을 드린 분들이 중복되는 곡을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최근 이제 방송이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곡은 작년 2월 중순에 제가 오프닝 곡으로 선곡을 했던 곡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가는 겨울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골랐던 곡인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이 봄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엔딩곡으로 이 노래를 고르게 돼서 개인적으로 또 흥미로운 오늘 방송의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115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묻지 않을게 내가 떠나는 이유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알기에 야윈 너의 맘 어디에도 내 사랑 머물 수 없음을 알기에 이해해볼게 혼자 남겨진 이유 이제 나의 눈물 닦아줄러는 어디에 지금 나의 곁에 있는 거 그림자뿐임을 난 알기에 사랑은 봄비처럼 내 마음 적시고 지울 수 없는 추억을 내게 남기고 이제 잊으라는 그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는 다른 꿈을 꾸고 이별은 겨울비처럼 두 눈을 적시고